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카입니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왜 쏘렌토 안 하냐, 쏘렌토 리뷰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드디어 갖고 왔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차량, 무려 계약하고 납기까지 14개월이 걸리는 차량,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쏘렌토에 열광하게 만드는지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쏘렌토 차량은 이번이 4세대 모델입니다. 그래서 MQ4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제 1세대 모델은 2002년도에 처음 쏘렌토가 탄생을 했습니다. 쏘렌토가 처음 발매될 때는 원래는 스포티지의 이제 후속 버전으로 만들다가 이거 상품성이 너무 좋아지겠는데 해서 스포티지보다 좀 더 상급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처음에 1세대 모델에서는 WGT 엔진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VGT 엔진이 탑재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갈릭시가 양산 차량으로 전국 일주에 성공을 하면서 쏘렌토에 상당한 내구성과 품질이 있다는 부분을 입증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사륜구동까지 선택할 수 있었던 쏘렌토 베스트셀링카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세대 모델은 2009년도에 발매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 쏘렌토 R이라는 네임으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R은 R엔진을 탑재한 이제 엔진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되었습니다. R엔진 같은 경우는 2200cc 엔진으로 탑재가 되었고요. 네, VGT 엔진에서 좀 더 개선된 엔진이기 때문에 밸브 타이밍에서 좀 더 유리하고 혁신적인 연비와 출력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면서 엔진이 이렇게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자동차 세금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쏘렌토 2세대 차량을 처음 발매되었을 때 제가 피터 슈라이어 사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찾아뵙고 차량을 살펴봤던 기억이 있네요. 사장님 잘 계시죠? 네. 그리고 3세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3세대 모델인 올류 쏘렌토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차체가 굉장히 커지고 안락해지면서 드디어 차박의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쏘렌토 차량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엔진도 유로6를 충족할 만한 그런 친환경적인 엔진과 더불어서 차량의 강성도 좋아지고 승차감 부분도 상당히 개선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에 쏘렌토 네 번째 버전 MQ4 쏘렌토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발매되자마자 사람들은 굉장히 쏘렌토 차량에 대해서 사전 계약량도 상당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판매량도 주력 차량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쏘렌토 차량입니다. MQ4 쏘렌토는 총 3가지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 디젤 엔진, 그리고 2.5 가솔린 엔진,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터보 엔진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3개의 트레인을 갖고 있는 쏘렌토는 각각 이용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의 폭이 다양하게 3가지로 구분되는 점도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렬한 토크감을 원하시고, 그리고 경제성까지 누리고 싶어 하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디젤 엔진, 정숙함과 더불어서 마력을 중시하시고, 앞으로 디젤 차량이 좀 더 시장이 축소될 것 같고 디젤 차량의 시장보다는 앞으로 가솔린 차량이 좀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을 위한 2.5 가솔린 엔진,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좀 더 나는 진보된 차량을 이용해 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아가 2010년부터 꾸준히 개발을 해왔어요. 포르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0년까지 개발을 했다고 하면은 10년 이상 누적된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품질을 믿고 느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오늘 우리가 리뷰해볼 차량은 2륜구동 풀 옵션 차량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은 4륜구동과 2륜구동이 있는데 4륜구동은 아쉽게도 친환경 차량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륜구동을 선택하는 비중이 압도적인데요. 4륜구동을 선택하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받게 되는 143만 원의 개별 서비스의 인하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4륜구동을 선택하는 비중이 조금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면부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아에서 만든 차량 중에서 가장 잘생긴 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 차급에서 따라올 수 없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지금 보시는 차량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입니다. 그래서 펄감이 있고요. 썬루프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투투루프의 디자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타입의 후드 캐릭터 라인이 아주 이렇게 봉긋 솟아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로 타입의 와이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굉장히 멋진데요. 라제타 그릴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각 양쪽에 3발씩 적용되어 있고요. 헤드라이트가 양옆에서 3발씩 이렇게 딱 3개의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강렬해 보이는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아이스 큐브 타입 같이 보이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라제타 그릴을 형상화 시켜놨고요. 라제타 그릴 밑에 바로 또 에어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에어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면이랑은 다르게 실제로 에어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력 성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새로 생긴 기아 로고가 이렇게 가로 배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디자인이 가로로 쭉 뻗어 있는 디자인, 와이드해 보이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로고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양쪽에는 타이거 노즈와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라이다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판넬이 적용되어 있고요. 밑에는 스키드 플레이트 타입입니다. 이 옆쪽으로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안개등이거든요. 안개등이 적용되어 있고 전방 경고 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측면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전장, 즉 차량의 길이는 4810mm입니다. 4770의 산타페보다 더 큰 전장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실내 공간이나 안정성 부분에서도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바퀴와 범퍼 앞에 있는 이 공간을 전문 용어로 오버항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버항. 얘를 키워서 억지로 범퍼 뻥튀기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 전문 용어로. 네. 범퍼 뻥튀기를 시켜서 디자인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버항은 굉장히 숏입니다. 숏 오버항이라서 운전에 있어서의 부담감은 줄여주면서도 롱 휠 베이스, 휠과 휠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길어서 안정적인 주행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차량입니다. 캐릭터 라인은 이렇게 양쪽이 수평으로 쭉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끝에 이제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까지,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부터 쭉 가서 여기는 앞 범퍼까지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은 안 그래도 긴, 전장이 긴 4810mm의 전장을 더욱더 길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머드가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사이드 가니쉬가 이렇게 멋지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휠 위쪽에 있는 이 아치는요, 이 부분은 이제 무광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비티도 무광이죠. 운전석, 조수석 도어와 펜다를 연결시켜주는 가니쉬가 여기에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레터링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측면부에서 서라운드 몰드가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옵니다. 서라운드 몰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DLO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상어 지느러미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액세서리로 추가된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옆에는 이제 하이그로시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고급감과 강택감을 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그로시는 솔직히 호불호가 좀 갈리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리가 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손잡이 부분에도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버튼이 없죠. 네, 이렇게 그냥 손만 갖다 대면은 이제 문이 개폐되는 터치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크롬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컬러와 크롬으로 감싸져 있는 모습이고요. 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요, 플래그 타입이에요. 예, 하이그로시와 바디 컬러,
사이드 리피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후측방 경보 장치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소렌토의 후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의 키는 전고가 170입니다. 딱 6화키랑 똑같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차량의 전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루프렉 사이즈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샤크 안테나 있죠. 예, 요거까지의 높이가 17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폭은 1900mm입니다. 1900mm는 높이보다도 더 넓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폭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만큼 큰 실내 공간을 줄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주차장이 좁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폭은 굉장히 넓어서 안락한 실내 공간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는 바디 컬러와 블랙 하이그로시 컬러와 사이드 측면까지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보조제동등은 얇게 LED 면발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히든 와이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촬영해 주시죠. 네, 히든 타입 와이퍼는 뒷유리에 예를 들어서 먼지라든지 이런 게 껴서 뒷유리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차를 닦아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공기 역학적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신규 로고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소렌토라는 이름이 레터링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터링 타입은 셀토스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레인지로버나 뭐 해외 유명 차량도 이렇게 레터링을 간격을 줘서 적용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소렌토 뭐 K7, K9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가 붙여놨었거든요. 이렇게 레터링으로 깔아준 게 보기가 좋습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11자 형태로 뻗어 있는 두 개의 램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빼빼로처럼 키가 좀 커 보이는, 좀 더 이렇게 날렵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겠습니다. 이 차량의 전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0으로 상당히 큰 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로 디자인을 주면서 조금 더 차가 세련돼 보이는 그런 멋을 주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입니다. 리어 가니쉬는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디퓨저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지금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머플러 팁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막혀 있습니다. 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 또 데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홀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막혀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멋져 보입니다. 트렁크는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렁크 매트를 지급을 해드리고요. 오늘 보시는 차량은 6인승 차량입니다. 둘 독립 시트죠. 가운데 열이 독립 시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은 이렇게 당겨주면 예, 의자를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7인승 차량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이렇게 동일한 인출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시 내려줄 때는 이렇게 눌러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5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서랍이에요. 의자가 없는 대신에 서랍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는 방식이고요. 대신에 5인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컵홀더라든지 에어컨 선풍구, 그리고 3열에 있는 핸드폰 충전 단자가 없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럭지 네트를 장착할 수 있게끔, 물론 별매품입니다만 홀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 고리로 해서 럭지 네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네, 우퍼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수납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 공간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렇게 넓지가 못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여기에 이제 12V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화기랑 타이어 수리 킷이 들어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박보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박에서 얼마나 공간이 나올까? 3세대 소렌토에 비해서 좋아진 점은 앞열을 이렇게 접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원터치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폴딩을 했는데 다시 세울 때는 버튼으로 안 됩니다. 접는 용도로만 가능하고 세우는 거는 수동으로 세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탑승해 보겠습니다. 네, 허리를 완전하게 꼿꼿하게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앉아서 이렇게 뭐 도시락을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그 다음에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웠을 때 트렁크를 완전히 닫아도 충분히 누울 수 있을 공간이 나옵니다. 180 정도까지는 트렁크를 닫고 이렇게 차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구멍이 생기죠. 그래서 차박에는 사실 5인승이나 7인승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여기에 메꿀 수 있는 그런 평탄화된 제품들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평탄화를 따로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차박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의자를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줄만 잡아당기는 것만으로도 어린이나 여성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세운 다음에는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살짝 올려주셔서 적당한 높이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열은 이렇게 제껴서 손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소렌토 차량의 외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외형이 이쁘니까 속에 마음씨도 이쁜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엔진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차음 대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 흡차음 판넬이 이렇게 잘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흡음 이슐레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0.5mm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흡음을 해줄 수 있게, 그래서 엔진의 소음이 실내로 이입되지 않게 도와주고 있고요. 하이브리드의 모터 시스템이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고, 냉각수는 모터 전용 냉각수 그리고 엔진 전용 냉각수 이렇게 두 개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색깔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서 같이 혼용해서 쓸 수는 없게 되어 있네요. 같이 좀 쓸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통만 사서 날아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어 필터는 이렇게 좀 구형 방식입니다. 사실 이게 N3 신규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스포티지 같이 이렇게 원터치 타입이 아닌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적인 연비와 괴물 같은 출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총 230마력의 합산 마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압식 리프트 방식입니다. 카니발에는 이게 유압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렌토에는 유압식이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차량 가격대인 카니발에는 안 들어가 있는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가 있어서 정비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도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지금 펜더 부분 위쪽 감싸개랑 그 다음에 앞에 라디에이터 부분 위쪽에 있는 이 부분도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고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엔진룸이네요. 그러면 엔진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겠고요. 다음으로 가시죠. 자,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시트 색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색상이 이제 새들 브라운이라는 컬러입니다. 말안장과 같은 색의 브라운 컬러다, 뭐 이런 뜻인데, 보면은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그니처 차량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비티 차량을 선택하거나 시그니처보다 하위 트림을 선택하게 되면은 나파 가죽 시트는 빠집니다. 그런데 노블레스 차량에서 6인승을 선택하면 나파가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먼저 통기구들도 이렇게 구멍이 잘 나 있으면서도 만져보면은 굉장히 짱짱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소피스 당연히 지원되고요. 자, 시트백 포켓은 이렇게 양쪽으로 적용됩니다. 우리 저번에 셀토스 리뷰할 때는 한쪽이 없었죠. 그리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갑이 달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따로 지갑이 달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양쪽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좋습니다. 네,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뒷자리에 앉아서 전면부를 봤을 때 와이드하게 개방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고, 파노라마 선루프라서 뒷자리에서의 개방감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천장까지의 높이는 선루프를 열었을 때는 주먹 하나가 들어가지도 않고요. 네, 이렇게 앉았을 때 선루프를 닫았을 때도 주먹 하나 딱 정도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선루프가 들어가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실내등이 옆쪽으로, 그 손잡이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사이드 커튼이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대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여기 옆에 컵홀더가 이 밑에도 있는데요. 여기 밑에도 있는데 여기 위에도 아주 튼튼하게 고급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이그로시로 고급감 더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문을 한번 살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닙니다. 네, 한 장짜리 유리고요. 앞유리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밑에 크렐 오디오가 이렇게 크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는 중음 스피커나 이제 미드레인지나 아니면 고음 스피커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옆에도 이제 가죽 마감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현대기아 자동차가 지금 열선 스위치를 사실 이 자리에 계속 놓고 있죠. 네, 문에다가 놓고 있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대부분의 가족 구성을 본다면 부모 둘에 뭐 아이 둘, 셋 뭐 이렇게 아니면은 성인 남녀의 뭐 뒤에 부모님들 이렇게 모신단 말이에요. 보통은 보호받을 대상들이 뒷자리에 타게 되는데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거나 또 노약자거나 그러면은 배려해주고 싶어도 이 자리에 있으면은 옆에서 켜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음번에는 꼭 이 자리에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달면 우리 운전자가 이제 열선을 켜주고 배우자가 열선을 켜주고 혹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부모님이 켜줄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문 옆에 달아놓으면은 그 어디서도 이런 거를 조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은 기아의 상품성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틀린 얘기 아니죠? 네. 에어컨 송풍구는 온도 조절은 따로 이제 KA처럼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송풍구를 좌우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부분에 220V 인버터와 12V짜리 이제 180W까지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단자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포켓이 하나 더 있어요. 주머니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이 주머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충전 케이블 같은 거 보관해 놓기 좋게 그물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팔걸이, 네, 6인승 독립 시트의 장점이죠. 매우 쾌적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 옆 사람의 간섭 없이, 운전이 제자리죠, 그죠? 네, 굉장히 편안하고 좀 의전 차량을 타는 기분도 들고요. 이제 레그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그룸은 이렇게 발이 충분히 갖고 놀 수 있을 정도로 무릎 공간도 뒤 의자를 지금 상당히 빼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무릎 공간은 굉장히 넓은 모습입니다. 의자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센터 터널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턱이 이렇게 높다는 느낌은 안 들고, 요 사이를 지나서 뚱뚱한 몸을 갖고 어쨌든 이 사이를 지나서 3년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앉았는데 이하는 의자를 최대한 뒤로 당긴 상태에서 뒤에 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래는 못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는 못 앉아 있고 굉장히 쭈그려서 앉아 있는데요, 서로 조금씩은 양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세팅한 다음에 앉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열과 2열의 시트를 충분히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을 정도, 아주 넓지는 않지만 적당히 탈 수 있을 정도로 넓혀놓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앉았을 때 이제 조금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일단 시트 자체가 낮아요. 시트 자체가 낮아서 지금 제 무릎 각도를 보면은 이렇게 무릎이 세워져 있어요. 이제 쪼그려 앉아 있는 것 같죠. 사실상 뒷자리는 성인을 위한 공간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20-30분 내 거리 정도는 성인들도 타고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 먹으러 6명이 같이 이동한다든지 이럴 때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장거리로만 한 3시간 여행을 간다 그러면 조금 불편할 것 같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아까처럼 여기 가운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어깨 부분을 딱 짚어주세요. 자네 피곤하지? 그래서 싹 미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밀고 네,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1열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앞 유리까지의 공간은 네, 앞으로 나란히 해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헤드라이닝 쪽으로 올라간 다기능 버튼들과 하이패스, 그리고 LED 조명,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 알려주는 네, 램프가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선루프 버튼과 블랙박스 버튼, 그리고 실내등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투톤이거든요. 핸들이 투톤인데 이제 샌드 브라운 컬러를 선택하면 이쪽에 블랙 투톤으로 들어가서 손바닥에 의해서 오염이라든지 이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해 줄 수 있으면서도 디자인적으로는 산뜻한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에 딱 올라타면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은 여기 가운데 있는 계기판입니다. 12.3인치의 아주 큰 계기판이 테마형 클러스터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침 화면에 이제 연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1158km를 탄 동안 14km의 연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연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60시간 동안의 평균 연비입니다.
네, 지금 타시는 소렌토 차량은 2륜구동에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이니까 14.3의 연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14km 정도 되니까 거의 공인 연비와 동일시하게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차량은 주로 시내 주행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 연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연비 부분을 좀 더 중시하신다면은 17인치 타이어를 장착하시면은 리터당 1km가 올라가는 15.3km의 공인 연비가 나타나게 되니까요. 만약에 연비를 좀 중시하신다 그러시면은 17인치 타이어를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내 디자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인치수는 조금 작습니다. 10.25인치거든요. 10.25인치. 10.25인치면은 사실 지금 K3에 들어가 있는 게 10.25인치인데 셀토스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K5에도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스포티지, 카니발, 모하비 이런 차에는 다 10.3인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경쟁차의 산타페도 10.25인치예요. 동일하지만 어쨌든 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이게 큰 게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뭐 7인치 짜리도 썼었고 그렇죠. 사실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는 점점 커질 겁니다. 나중에는 이 전체를 디스플레이가 생길지도 몰라요. 큰 게 좀 더 이제 정보 전달력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DMB도 시청하시는 분들 계시고 다양하게 활용들을 하고 계시니까 기왕이면은 이 내비게이션은 좀 큰 게 좋겠다. 다음번 버전에는 10.3인치 혹은 14.5인치 이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버튼은 물리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공조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이제 공조기가 이렇게 좌우에 마련되어 있고 물론 옆쪽에도 마련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총 4개의 공조기가 전면에 있는데 윗부분에 조절할 수 있는 통풍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들고 여기도 덮는 커버 하나 있었으면 더 깔끔했을 텐데 그죠? 그런 거는 조금 아쉬워요. 여기는 이제 SBW가 되어 있는데 팔걸이에 딱 걸치고서 자연스럽게 손을 딱 내리면은 인체공학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서라운드 뷰 기능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서라운드 뷰 기능으로 차량 주변부가 드론 띄워서 촬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측면부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가시죠. 네, 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시승하면서 리뷰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막 떨리고 막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즐겁고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꼭 눌러주세요. 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첫 번째로 정숙한 거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이브에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시동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주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만큼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신호가 없는 고속 구간을 주행하고 있어서 에너지 흐름이 이제 엔진이 돌아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침 옆에 지나가는데요. 소렌토 차량 많이 팔려서 그런지 다양한 색상의 차량들이 많죠. 네. 지금 옆에서 보시는 차량은 그래비티 그레이 차량이네요. 네. 네, 그래비티 그레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관리도 굉장히 좀 쉬우면서도 또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멋있긴 한데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에는 또 때가 많이 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하기 용이하면서도 또 너무 흔치 않아서 좋다는 분들이 많아요. 흰색, 검은색 차량 이제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이 색깔 정말 예쁜데 라고 하시면서 선택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렌토 차량에서 가장 예쁜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의 이 새들 브라운 조합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조합입니다. 네. 실내 색상이 3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에서는 2가지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네이비 그레이라고 그러죠. 네이비 그레이 차량이랑 이 새들 브라운 차량 2가지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새들 브라운은
우리가 디젤 차량이나 가솔린 차량에도 선택할 수가 있고 하이브리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핸들은 전동은 아니고 수동이에요. 예. 이게 수동인데 뭐가 어때서 그러냐 그러면은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K8은 전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려드려 봤고요. 그다음 패들 시프트가 있어요. 좀 다이나믹하게 운전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 정말 이거 잘 쓰면은 정말 멋지게 달릴 수 있거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이 처음 발매되었을 때가 작년이었죠? 작년이었는데 2020년도 2월 달인가 사전 계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기아 쪽에서 작은 실수가 하나 있었죠. 뭐 작은 실수 아니죠, 큰 실수죠. 네, 이제 환경 기준을 못 맞춰 갖고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은 거예요.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아서 차량의 사전 계약을 종료시켜 버렸었어요. 사전 계약을 하루 만에 중단시켜 버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첫날 계약하신 분들에게만 기아자동차가 일정 부분 보상을 해드려서 제공해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그 이제 계약을 중단을 했다가 다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판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셔갖고 기아가 용기 내서 이제 재판매를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으면서 발생하게 된 그런 비용들 전체에 대해서 기아가 보상할 수는 없었지만 93만 원 정도, 그 정도를 기아가 보상해 주면서 판매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전 계약 첫날 계약했던 고객님보다는 어쨌든 다소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되는 2차 계약하신 분들도 그 계약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조금의 손실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차량의 상품성이 좋다는 게 입에서 소문으로 이렇게 나오고 디자인이 확실히 경쟁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상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을 하면은 14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면은 2022년형으로 계약했는데 2023년형으로 받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2023년형이 발매 이후에 차량을 받게 되면은 2023년형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형을 받는 고객님들은 가격은 어떻게 되냐? 2022년형 가격으로는 구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2023년형으로 이제 변경된 차량을 계속해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건 2022년형 가격이었는데 가격이 조금 올랐네. 어쨌든 물가 오르는 만큼 조금 오르고, 대신에 그냥 오르는 거 아니에요. 신기술이 들어가면서 오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도 신기술이 들어가면서 이제 신상으로 바뀌면서 연식 변경되는 차를 받는 거를 대부분 다 좋아하시는데, 일부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차량이 조금 저렴해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올랐네요. 그래서 나는 2020년형으로 꼭 주세요 라고 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23년형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지금 계약하는 분들은, 이미 사전 계약하셨던 분들은 2022년형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부터 새롭게 계약하시는 고객님들이 2023년형으로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2023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적체도 길고 하니까 디자인적인 변경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디자인이 잘 나왔으니까요. 네, 이 차량은 이제 유지비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차량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엔진 cc로 이렇게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1600cc이기 때문에 1600cc K3와 세금이 똑같습니다. 네, 보유세는 1년 기준으로 해서 29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연납하게 되면 10% 할인이 되니까 약 26만 원대 정도에서 자동차세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그 정도 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게 되면 15.3이니까 모닝 같은 경우가 15.7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닝 연비 정도의 유지비로, 그리고 자동차세는 K3 정도의 자동차세로 이 차량을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하이브리드 차량 뭐 망가지면은 어떻게, 엔진이랑 하이브리드랑 둘 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고장날 확률이 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우려들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에 대해서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무상 보증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동안은 AS 비용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되고, 또 한편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엔진으로만 구동되는 차와 엔진과 모터가 같이 구동되는 차는 엔진만 계속해서 구동한다면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줘야 되죠. 엔진으로 갔다 모터가 갔다, 엔진으로 갔다 모터가 갔다, 또는 엔진이 힘이 부족할 때 모터가 같이 밀어주기도 하고, 이런 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서 오히려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비가 더 적게 들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또 하이브리드의 큰 매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잔존 가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큼 내가 이 차를 충분히 타신 다음에 다음 차로 갈아탈 때도 비싸게 처분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차로 갈아탈 때도 용이하게 갈아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소렌토가 가진 매력 중에 또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내연기관 차량들은 2035년까지만 생산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순수 내연기관 차량들은 2035년 이후에는 이제 보지를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입하기도 많이 힘들잖아요. 보조금도 받아야 되고, 또 지자체 그 보조금 신청하는 그 기간에만 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르고, 또 충전 인프라도 아직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입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내가 모르는 단점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로 구입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차량이에요. 장기간 기다려서 구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민들 다 해보셨겠죠. 그래도 상품성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길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줄 서서 먹는 식당은 줄 서서 기다리는 게 힘들 뿐이지, 가서 먹으면 그래도 맛있잖아요. 네, 후회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을 버텨만 낸다면은 정말 이렇게 멋진 차량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다못해 7,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어도 맛있는 집 가서 줄을 서서 먹는데, 4,800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그냥 빨리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차를 사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서라도 좀 좋은 차를 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렌토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이 친구 내 친구인데 되게 잘생겼다, 내 친구인데 되게 잘났어, 되게 능력 있고 굉장히 좋은 친구야 라고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즐겁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6화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